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부입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예단 문제로 인해 다투고 난 후 파혼 생각이 들어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는 34살, 남친은 39살로 5살 차이이고 신혼집은 오피스텔 월세로 보증금 5천을 각출했습니다. 남친과 제가 각각 2,500씩이요. 웨딩링 500은 남친이, 혼수 체감가 1,300은 제가 했습니다. 결제가로 따지자면 2,200 정도 들었네요. 이외에 웨딩 대관료 400은 남친이, 스드메 5,600 플러스 알파는 제가 했습니다. 추가금이 있어 정확치는 않지만 추가금도 신부인 제가 냈고 신행 경비 1,100 또한 제가 냈습니다. 혼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 경비 처리하면 되니까 너가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남친이 말하는 통에 군말 없이 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경비 처리를 하진 않았어요. 당시 세무사에 문의해보니 당연히 백화점 혼수 가전엔 경비 처리가 안 된다 했었지만 남친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시도나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기에 우선 제가 내게 된 거였고 이후 절반 금액을 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신행 경비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자 했더니 비싸서 싫다 하더라고요. 해서 그런 소리를 듣기도 싫었고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안 좋은 곳에 가기 싫어서 제 돈으로 다 결제했습니다.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고 호텔까지 전부 제가 다 예약했죠. 스드메 경비도 드레스 메이크업이 다 여자 쪽에 치중해 있는 부분이 많다 생각해서 감안하고 추가금까지 전부 제가 냈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3,400, 신부가 5,500가량 내고 준비하던 결혼이었습니다. 물론 자잘한 준비는 보통 여자가 다 하니 대부분 제가 다 했고요. 여기서 정확한 급여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제가 사업을 해서 남친의 소득보다 못해도 2~3배 정도 더 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해서 비용 면에서 군말하지 않고 꼭 반반 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로 정확히 돈을 안 밝힌 게 실수였던 건지 문제가 터져버렸네요. 상견례 당시 예단, 예물, 혼수 등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넘겨버리는 통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감사하게도 시어머님이 며느리 드리면 주시겠다고 가지고 계셨던 1캐럿 다이아를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워낙 경우가 바르시고 혹시 제가 섭섭할까봐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와 주고받는 것에 대해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미리 알고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의중을 살피지 못한 탓에 엊그제 남친을 통해 현금 예단을 좀 받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어머니가 준비하신 물건을 받을 예정이었기에 예단을 해드려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액수와 남친의 태도였습니다. 예단 얘기를 결혼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들어 아는 게 없던 터라 급하게 검색을 해보니 액수는 홀수로 드리는 거라 나와 있더라고요. 해서 남친에게 1,000은 홀수 최소 단위라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럼 3,000을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제 말에 남친은 어차피 곧 건물도 주실 거니까 3,000 해줘 하고 말하더군요. 여기에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좋아했고 바르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건물은 어차피 제 명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혼인신고를 향후 몇 년간 할 생각이 없었고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단독 명의가 맞긴 한 건지, 건물에 끼어있는 빚은 어떻게 되는지, 건물의 가치가 어떤지, 증여세,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건물을 받는 것이 예단을 해야 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친에게 동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동생과 명의를 반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서 예단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빠가 말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건물을 원하지도 않고 원한다 해도 4명이도 아니지 않냐. 부모님이 자식한테 주실 예정인 건물에 대해 내가 감사 표시를 하는 게 맞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남친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너 건물의 가치가 얼만지 아냐? 고작 그런 걸로 따지고 이기적으로 구냐. 우리 집이 언제 너한테 돈을 구걸했냐? 거지인 줄 아냐. 너는 네 사업 안 되면 징징거리는 건 잘하면서 엄마가 힘들다는데 그깟 3천 드리는 게 어렵냐? 뒤에 돌려받으면 1,500인데 진짜 양심 없다. 라고 말했거든요. 최근 남친 어머니께서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제가 예단비를 내야 하는 이유는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이후에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저도 참지 못해 결국 터져버렸고 이후 완전 개싸움이 나서 헤어지자고 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제 말을 이해 못하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한데 오히려 저를 공감 능력 없는 사이코패스라 말하고 있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정말 많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말씀해 주시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파혼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따끔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다들 건물주 부모님인데 오피스텔이 웬 말이며 그 보증금도 다 못 주고 반반이 웬 말이냐 하셔서 추가합니다. 일단 부동산이 하향기이니 집 매매는 절대 안 되고 전세 사기가 많으니 월세로 들어가야 한다는 남친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저는 다 반반하는 건 줄 알고 보증금을 반 냈었고요. 뭐 이 부분은 남자가 꼭 다 준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냈습니다. 그리고 돈을 뒤에서 돌려주겠다는 말은 원래 예단이 3천이면 꾸민비로 얼마 돌려주실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이 도와주겠다는 뜻이었고요. 본인이 돈 3천 줄 테니 너가 드리는 것처럼 해서 기분 좀 풀어드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추가로 적습니다. 아무튼 남친 말의 결론은 건물 받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예단을 드리자. 어머님 기분이 안 좋으니 드려라. 이거였습니다. 해서 그날 대판 싸우고 나서 헤어지자 한 거였죠. 그러고 난 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톡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 가족들이 죽음으로 책임지겠다. 다 없애버리고 감옥에 가겠다. 라고 했답니다. 거기다 오후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응급실에 와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았는데 확인 안 하고 답장도 안 했습니다. 저도 겁나서 당분간은 다른 숙소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추가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많은 댓글이 달려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많이 싸웠는데 그럴 때마다 가스라이팅류의 말이나 폭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만난 후로는 많이 조심스러워졌고 이제 정말 싸울 거 다 싸웠나 보다. 그때는 초반이라 그렇게 많이 심하게 싸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며 결혼을 해도 되겠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타지에 계시기도 하고 이미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던 터라 부모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에게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동안 작은 이슈들은 최대한 덮고 지나가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모님 귀에 들어간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하지만 제가 글을 쓴 부분만이 이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고 정말 사랑해주는 면도 있고 배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도 안 싸우면 되니까 괜찮다. 싸우지 않을 때에는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넘어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쓰다 보니 제가 참 하자가 많은 것 같네요. 끊어낼 걸 끊어내지 못하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으니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저는 저한테 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비판이나 쓴소리도 수용해야 된다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특별히 세게 말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친의 가스라이팅적인 발언에도 저렇게까지 화를 내고 답답해하는 걸 보면 나한테는 안 보이지만 내가 고쳐야 되는 이기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며 일단 수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 당시 제가 결제를 많이 했던 것도 돈 얘기를 조금이라도 할라치면 너 지금 네가 더 번다고 유세 떠냐? 그렇게 꼭 반반으로 뭐든지 칼같이 하고 싶냐? 정말 이기적이고 정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 돈 얘기하면 진짜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이 상하나 싶어 말을 못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인가 싶긴 하네요. 글을 쓰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굳혀진 상태였지만 댓글 써주신 분들의 의견을 보고 확실하게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연락해온 내용을 보고 나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댓글들을 읽어보라고 링크라도 보내주고 싶지만 글을 썼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날 성격이라 최대한 안전이별해보겠습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꼭 파혼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그리고 읽어주신 분들 제 인생을 구해주신 기인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건물주 집안이 월세 보증금 5천도 못 내서 반띵하나요? 거기다 예단으로 3천을 달라고요. 해오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예단 타령이죠. 다이아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던 거 준다면서 무슨 생색인가요? 완전 가스라이팅의 사기꾼 집안입니다. 그동안 가스라이팅 제대로 당하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남친이 비정상적이고 사기꾼 같아 보이는데 제발 안전이별 성공하시길. 두 번째. 그 결혼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미친 집안 같아요. 파혼과 동시에 이사도 하시고 전번도 바꾸시는 등 주변 정리를 확실하게 하세요. 꽃같이 행복만 있어야 하는 결혼이라는 행사를 앞두고 고작 예단 문제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이요. 재뿌리는 미친 인간들이 섞인 집안에 절대 발들여 놓지 마세요.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 돈이 정말 필요한 사기꾼들 같습니다. 세 번째. 아니, 응급실에 실려간 주체가 누구예요? 내용으로 보아 남자 엄마로 예상되긴 하는데 결혼 얘기 오가는 중에 그런 말이 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건가요? 예단비 때문에 다 없애고 감방에 가겠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거죠? 이건 남자 형제가 아닐까 예상되는데 저걸로 배우잣감을 협박하는 님 애인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냥 집안이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발 빨리 도망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